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오늘 5% 반등합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게 있죠. 2차 전지도 같이 반등합니다. 자, 정말 고가부터 생각을 해보면 많이 떨어진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고가 얼마예요? 8만 원. 그쵸? 지금 가격은 얼마예요? 5만 원대. 그러면 하락폭을 계산해 보면 정확하진 않고 한 30% 정도 빠졌다. 그쵸? 근데 반등하는 데는 한 40%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포스코 DX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어때요?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그쵸?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2차 전지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쵸? 2차 전지 대장 어디예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쵸?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건 신규 상장했을 때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고, 흥행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장성은 유지되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동떨어져서 싼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주공산입니다. 공짜로 수익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가를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게 2차 전지다. 자, 그러면 보세요. 포스코 DX는 뭐래요?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공장을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합니다. 그게 뭐예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뭐가 들어가요? 로봇. 로봇이 뭐예요? 협동 로봇. 협동 로봇의 대장은 어디예요? 두산 로보틱스. 자, 그럼 두산 로보틱스도 함께 봐야겠죠? 두산 로보틱스. 그쵸? 어때요? 같이 약합니다. 근데 포스코 DX가 이 그룹 내에서는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두산 로보틱스도 반등을 할 겁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다 같이 협동 로봇을 만들어요. 근데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포스코 DX는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로봇 쪽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AI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로 확장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을 통해서 뭘 만들어놨나요? 탄탄한 캐시카우를 만들어놨죠. 그렇다 보니까 범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랑 비교하잖아요. 물론 포스코 DX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보면 어떤 차이가 나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삼성에 특화되어 있는 일밖에 이제는 못한 그런 상황이죠. 오너 측면에서, 즉 대주주는 좋죠. 넘기고 그냥 빠지면 되니까. 근데 투자자 측면에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지금부터 로봇주 중에 안 올랐으니까 싸 보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쪽 그룹 내에서, 그쵸? 포스코 DX,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에서 제일 강한 게 어디예요? 포스코 DX입니다. 신기하게도 2차 전지가 넘어질 때 포스코 DX는 안 넘어졌습니다. 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다 소멸이 되고 나서도 어떻게 됐어요? 횡보를 하고 12월 달에 신고가를 갔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데 이제는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일 때 같이 반등을 합니다. 그쵸?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와,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격을 봐야 되는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하라고 했었던 것도 그거고, 근데 문제는 신고가라 그래서 고가에 무조건 추격하세요, 따라가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 반등을 확인했죠? 가격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 가격을 봤을 때, 그쵸? 내가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게 가격 전략, 즉 신고가 매매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신고가 매매, 즉 가격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때 어떤 매매가 진행될지, 그쵸?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는지 제가 실제 매매 내역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실제 제가 HLB 지금 거래 중인 내용이고, 오늘 HLB가 13%, 뭐 14%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장중 고가를 따져보면, 그쵸?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장중 고가 18.83%, 그쵸? 20% 가까운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수한 구간 어디예요? 48,700, 46,800, 그쵸? 1월 22일, 1월 23일. 왜 했어요? 신고가 돌파 구간.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토대로 포스코 DX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제 돌파하고 확인했으니까 매수 구간에 들어왔다. 제가 그 매수하는 그 구간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다른 신고가 종목들이 있겠죠? 그 다른 신고가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늘자 같은 경우엔 그래요. 제가 매매하는 내역을 여기 다 올려놓습니다. 자, 보세요. 1월 26일 유니퀘스트, 이미지스, SFA 반도체, 슈프리마 HQ. 자,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아, 시장가 매수요. 다. 그쵸? 8시 47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 그냥 넣으라는 거죠. 그쵸? 시가에 다 체크를 시킨다. 똑같이 제가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쵸? 동일하게. 자, 보시면 매수, 오늘 급등 13%. 그쵸? 1월 24일, 26일, 9,800, 9,270.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고가에서 매매했다. 그쵸? 신고가 돌파 구간. 수익 얼마? 6에서 7% 정도의 수익 구간. 뭐 더 올라가면 더 가는 거고, 떨어지면 판다. 그쵸? 떨어지면 팔아도 이 정도의 수익을 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미지스 보세요. 어때요? 매수 오늘 뭐 한 3, 4% 정도 수익 구간인데, 굳이 뭐 하락하기 전까지는 매도 안 한다 그랬죠. 우리는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하고
몸통을 먹어도 그쵸? 하락을 확인하고 매도를 해도 몸통을 먹을 수 있다. 그 몸통을 먹는 게 10%가 될지 30%가 될지 50%가 될지 100%가 될지 또는 4에서 5%가 될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요. 하지만 2주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여기서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못 만들면 내가 매매를 잘못한 겁니다. 자, 그 밑에 슈프리마 HQ. 자, 내용 보시면 오늘 17.87% 강세를 보이고 있죠. 시가 대비해서 몇 프로입니까? 15% 이상. 그렇죠. 시가가 1.55%예요. 언제 들어갔어요? 8시 56분 시장가 매수. 신고가를 알아야지만 이런 매매가 됩니다. 매수가 얼마? 9,150원. 지금 가격 얼마? 1,650원.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제가 올해 확실하게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2월 달에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인데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그쵸 어떻게 매매하는지 다 공개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자료가 될 겁니다.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 일단 초대하고 나서 이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받아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면 내용 간단합니다. 포스코 DX는 2차 전지보다 강하다.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는 대장이다. 그쵸? 근데 AI는 충분히 쉴 만큼 쉬었다. 그쵸? 자, 수급 측면에서 봐서도 왜 하락하는데 이제 매수를 들어오고 있을까요? 기관은 왜 계속 매수하고 있을까요? 그쵸? 연기금이 왜 계속 쓸어담고 있을까요? 그쵸? 우리는 이걸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주가가 움직이면 그쵸? 그게 지금입니다. 지금 보유기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소통방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로 끌고 가야 된다. 그게 얼마? 2주 안에 모두 다 전환시켜야 된다. 그쵸? 이 내용을 제가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왔는데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2주 안에 무조건 수익 전환 돼야 돼요. 그리고 2주 동안에 그쵸?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왔고 요것도요.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돈 안 받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요 번호로요.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시잖아요. 그러면 소통방에서 오늘 뭐 슈프리마 HQ 보세요. 어떻습니까? 막 20% 가까이 급등하고 SFA 반도체 급등하고 이거 급등 그리고 올려보잖아요. 그러면 25일 어저께입니다. 코세스 상한가 갔어요. 자, 보세요. 코세스. 자, 보세요. 코세스 어때요? 상한가 가고 오늘 내린다. 내리면 어떻게 해요? 매도한다. 그쵸? 매도하면 고가에 파는 거 아쉽지 않나요? 아쉬워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우리도 올라가는 것만 갖고 있고 올라가는 것만 매수한다. 그쵸? 올라보내도 계속 뭐 동일합니다. 보세요. 유니트론텍.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태성도 그렇고 어버브 반도체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버브 반도체 제가 23일 날 매수했는데 어버브 반도체 보세요. 어때요? 오늘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간다. 요 날이에요. 요 날 23일 시가 18,000원. 지금 얼마예요? 22,000원. 그렇죠. 20%대 수익 구간. 기간 얼마? 4일. 자,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고 이것도 그렇죠. 채널 성장을 위해서 돈은 안 받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포스코 DX를 저런 식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제가 진짜 이 신고가는 너무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진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제가 잡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이랑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